제헌절인데 잘들 쉬고 계시나요? 금토일 3일 연휴긴 한데 지금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밖에 못 나간다면 대부분 이제 뭐 건물 내 집안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그런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자는 취지로 오늘은 PSK 홀딩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인트로를 더 일렉이라는 신문에서 나온 기사, PSK 홀딩스 리플로우 장비 300대 수주 최대 6천억 원, 뭐 300대인데 6천억 원이면 한 대당 한 20억 정도 하나요? 대만 ASE 등에 공급한다. 이게 7월 14일 날 뭐 17시 24분인데 그때 좀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나 그 외에 반도체 회사들이 이 팹을 증설을 하잖아요. 그 증설을 하게 되면은 뭐 일단 클린룸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기차 건물이 어느 정도 외형이 완성이 되면 장비가 먼저 들어가서 세팅을 하게 될 텐데, 그, 지금 현재의 그 팹 증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매출이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지금 뭐 삼전닉스 같은 경우에는 P가 많이 올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Q는 사실 한정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P에서 Q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면 이제 정수를 하고 이 가격이 무한정 계속 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승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죠. 1분기, 2분기에 계속 뭐 메모리의 가격이 HBM이라든가 DRAM이라든가 낸드라든가 계속 올랐지만 이게 이제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P에서 Q로 가면서 퀀티티가 늘어나면서 그 P가 이제 뭐 상승률 둔화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그것을 상쇄할 거다.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PQ가 매출이니까 어느 정도 매출은 유지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수요 단에서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고성능 컴퓨터가 계속, 그 다음에 고사양, 핸드폰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어떤 기구라고 할까요? 뭐 방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거에는 이제 AI가 장착될 거고, AI가 장착이 되면은 거의 고성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야가 확산이 될 거라는 거죠. 뭐 지금은 스마트폰에 뭐 PC 정도일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뭐 가전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뭐 가장 유력한 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지만 그 외에 또 나중에는 뭐 자동차에도 AI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거에 계속 확산이 되면서 메모리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수요는 끊기지 않을 거다. 이전에는 뭐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지만 AI 혁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바뀌면은 메모리 수요는 꾸준하게, 물론 정체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다운 사이클도 오긴 오겠죠. 변수라는 건 항상 생기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뭐 도쿄 선언을 하고 반도체에다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는지도 모르죠. 선견지명이 탁월하신 거죠. 어쨌든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PSK 홀딩스가 대만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오사트, 일명 줄여서 오사트라고 하죠.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리 앤 테스트. 기본적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은 크게 팔공정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육공정, 전공정, 후공정은 두 개로 나뉘는데, 두 개가 이제 패키징하고 테스트라고 했죠. 예, 어쨌든, 팔공정에서 이제 오사트가 이제 패키지 테스트, 후공정에 가깝습니다. 예, 외주 반도체 오사트 기업의 리플로우 장비를 300여 대를 공급한다. 최대 6천억 원. 생산 능력 부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장비
피부를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예,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오사트 기업, 아니 미국이 아니고 대만인데 이 정도면은 300대면은 지난해 생산한 물량의 세배에 달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만 오사트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ASE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어쨌든 뭐라고 할까, 대만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개인당 GDP, 개인당 뭐라고 할까, 개인당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높죠. 예. 근데 대만에 여러분 하면 대만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같이 주식하는 사람은 TSMC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만, 대만이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유명한 브랜드가 있거나, 물론 옛날에 PC 할 때 대만 장비들이 많았죠. 대만 PC 사양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대만도 반도체 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보면 되죠. TSMC가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 높고, TSMC 때문에 주변에 그런 반도체 TSMC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죠. 전공정하는 장비, 소재, 부품 이런 그다음에 후공정하는 이제 테스트, 패키징 하는 이런 회사가 엄청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TSMC가 파운드리에서는 절대적인 70%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못하죠. 2위가 삼성전자고 3위가 GF 글로벌 파운드리,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조금씩 나눠 먹고 있긴 한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SMC인데 대만을 먹여 살린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TSMC하고 협력하는 ASE도 있고 많습니다. 저기 엠코, 미국 회사인가요? 엠코? 어쨌든 미국에 상장된 회사들도 대만 회사들이 많죠. 어쨌든 또 딴 데로 생겼는데, 어쨌든 리플로우 장비를 제네바, 밀라노를 보유하고 있다. 제네바는 전체 장비의 62%를 차지하는 주력 장비고, 신규 제품 단가는 10에서 10% 높다. 평균 단가가 한 15에서 20억, 300대 기준이니까 6천억. 리플로우 장비는 뭐냐? HBM, 고대역폭 메모리에 와 TSMC의 코어스가 이제 2.5D 패키징 공정을 말하는 거죠. TSMC가 하는 2.5D 패키징 공정을 말하는 건데, 우리 삼성전자에서 하는 용어가 다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네페스에서 하는 패널 레벨 패키징, PLP 그런 것도 있고, WLP 웨이퍼 레벨 패키징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각 회사마다 쓰는 용어가 다른데, 어쨌든 리플로우 장비는 HBM하고 이 코어스 패키징 공정에 사용하는 후공정 장비다. 구리와 주석 등으로 이루어진 미세 금속 돌기 마이크로 펌프, 그 다음에 금속공, 솔드볼에 섭씨 150에서 30도의 열을 정밀하게 가해서 열을 받은 펌프가 나오면서 여러 칩간, 그 다음 칩 기판간 물리적, 전기적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예.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는, 2012년도 반도체 패키징 장비 업체 세미기어를 인수해서 리플로우 장비와 기술 고객사를 확보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코어스 패키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졌다. 이게 코어스 패키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졌다. 예. 그러니까 PSK 홀딩스가 전에 한번 말씀해, PSK는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라고 했고, PSK 홀딩스는 어쨌든 이게 같은 회사인데 분할이 됐죠. 이따가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코어스 패키징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그리고 주요 고객사는 HBM,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오사트 기업이다. 그리고 리드 타임은 이 장비의 리드 타임은 한 7개월 정도 되고, 그래서 내년 IPO를 받았으면 한 7개월 걸리니까 내년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지금은 이전에는 리드 타임이 3, 5개월인데 그만큼 주문이 밀렸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생산 능력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주문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PSK 홀딩스가 리플로 장비 외에 디스컴 장비도 있는데, 이것도 뒤에 일단 PR 자료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디스컴 장비는 여기 보면 웨이퍼 표면을 건식 방식으로 세정하는 장비다. HBM 제조에 필요한 TSV 실리콘 관통 증거, 미세한 구멍을 플라즈마 가스로 닦는 용도이다. 미세한 구멍. TSV 미세한 구멍, 이게 적층이죠. HBM이 이제 높게 D램을 여러 단으로
쌌는데 거기에 이제 신호를 연결하는 그 뭐 연결하려면 이게 에, 구멍을 위에서 아래로 뚫는 건데 그걸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한 구멍에 플라즈마 가스로 닦는 용도라는 거죠. 디스컴 장비가 노광 공정 후 남아있는 감광액 찌꺼기 스컴, 이걸 스컴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앞에 D가 붙으면 없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데, 오염물을 제거한다. 오염물이 제거돼야 패키징, 단계의 재배 선청이나 범퍼, 구리 도금 등 공정 수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PSK의 표준 디스컴 장비의 브랜드 이름은 에코라이트라고 하는 거고, 아까 디스컴 장비 말고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있었죠. 제노바, 뭐였죠? 처음에 나왔는데, 어, 두 개가 있었는데 제노바와 밀라노, 예, 제네바와 밀라노, 그 이탈리아 뭐 도시 이름이네요. 예, 제노바죠, 제네바와 밀라노, 예, 리플로우 장비. 그다음에 디스컴 장비는 이제 에코라이트도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에코라이트가 떠오르네요, 갑자기. 해당 제품을 고도하고 모듈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만든 신형 장비 프로라이트도 출시했다. 디스컴 장비는 HBM의 세대 발전에 따라서 I/O 핀수, TSV의 개수가 증가하도록 그대로 대응 가능하다. 그리고 PSK 홀딩스가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약 280억 정도, 영업이익은 91억 정도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SK 홀딩스에 대해서 신문기사 먼저 살펴봤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무슨 뭐 삼전직스에 따라서 주가 차트 흐름이 상당히 위아래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조정을 노려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PSK 반도체 장비 중에 대표격인 PSK와 PSK 홀딩스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지만 PSK 홀딩스는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장비가 주력인데 그리고 이제 PSK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홀딩스에서 나왔다시피 지주회사죠. 이 회사 실적은 아까 1분기 실적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차트를 보신다면은 위아래로 많이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월 1일 날 17만 3천 원이 이제 KRX 시장 기준으로는 최고가였고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내려가는 형국인데 삼전닉스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는 한미 반도체 테크윙 이런 것들의 실적 발표한 기업들에 의해서도 보면은 실적이 연간 실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20%, 30%, 40%대까지 이게 보여주는 있는 아주 뭐라고 할까 엄청난 회사죠. 그리고 뭐라고 할까 배당금도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배당금이 작년에 1,080원, 올해 한 1,120원 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영업이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ROE도 뭐 20% 정도 수준이면 높고 상당히 뭐 알짜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2분기는 뭐 1분기에는 280억에 92억 나왔지만 2분기에는 566억에서 19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이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죠. 그리고 매출은 한 2,70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하고 게다가 아마 조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기업 정보에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요. 어쨌든 등락이 좀 심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만약에 지금도 뭐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오늘 아시아에 완전 개박살 났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나라 시장이 만약에 또 반도체가 폭락을 한다, 조정이 받는다면은 반도체 장비주 중에 실적을 내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PSK 홀딩스, PSK 물론 2분기 실적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만 이런 주식들은 좀 분할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팹을 계속 증설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히 여기에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이게 1년간을 보여주는데 중간 지점이니까 올해 초까지 이 바닥을 찍었죠. 한 뭐 2%대에서 6%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어, 어, 외국인들도 좋게 본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반도체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때 이 회사에 보시면은 일단 90년 설립되어 97년에 코스닥 상장했고 2019년 아까 인적 분할 PSK와 PSK 홀딩스로 인적 분할했고 존속법인 홀딩스 신설법인 PSK로 분리됐다. PSK 홀딩스는 평택 소재 그 다음에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종속회사 뭐 세미기어라는 게 있고 반도체 패키징, 디스컴, 리플로우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산업으로 하고 있다. 블라블라. 한번 뭐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시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니까 아직 2분기 실적은 발표 안 됐습니다만 좀 한번 기대가 되고요. 이보다가 좋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가지고 공부해 보시고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주식 투자자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뭐 ASML, TSMC, 예, 뭐 지금 뭐 글로벌하게 반도체 장비주 중에 뭐 노광 장비는 ASML이 꽉 쥐고 있죠. 네덜란드. 그 회사도 어제 그제 실적 발표를 했고 그 파운드리의 글로벌 1위 TSMC도 실적을 발표했지만 엄청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가 폭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뭐 최태원 회장도 결국엔 우상향할 거니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폭락장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PSK 홀딩스 IR 자료가 26년 3월 달에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뭐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PSK 그룹은, 인적 분할해서 PSK 홀딩스라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PSK 있죠. 여기 설립 있고 자본금 뭐 이런 거 좀 보시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PSK 홀딩스는 리플로우 장비, 제네바, 밀라노 있었고, 디스컴 장비, 스컴, 쓰레기, 디스 제거한다. 디스컴 장비, 에코라이트가 있고, 프로라이트라는 것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PSK는 아까 드라이스, PR 스트립의 글로벌 1위입니다. 이 보시면 88%를 차지하죠. 수프라, 옴니스, 이렇게 제품명이 나오네요. 드라이 클리닝. 그리고 베벨레츠라는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이사 경력도 보니까, 상당히 나오네요. 각자 대표이사인데, 여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계셨고, 하이닉스, 예.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 IR 자료도 상당히 좋은 자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회사의 연역을 말해주는 거고, 홀딩스는 25년도에 2078억이었지만 아까 26년도는 2700억, 2078억인데 2700억, 2800억 정도. 제 생각이 잘하면 3000억까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PSK는 그보다 2배 정도 나오죠. 25년도에 4570인데 아마 제 생각이 뭐 올해는 훨씬 더 잘 나올 거고요. 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위치, 글로벌하게 많이, 한국에도 이런 회사가 있지만, 글로벌하게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점이 많이 있죠. 해외에서도 도쿄, 미국, 이 지금, 화면이 이게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스크롤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나, 코리아, 재팬, 여기 싱가포르, 대만, 뭐 여기 아일랜드도 있고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고객사가 상당히 뭐 여러분 아시는 웬만한 반도체 회사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코리아는 삼성, 하이닉스, 네페스, 그다음에 여기 LB 세미콘, DB 하이텍, 뭐 SFA 세미콘, 여기 엠코도 있고 이런 회사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에는 인텔, 그다음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 차이나는 XMTC인가요? 이게 XMTC, 그 다음에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뭐
IT 이노베이션, JSX, 뭐 JCT 뭐 많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고객사도 많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드라이 스트립, 이게 PSK의 이제 드라이 스트립 그 장비인데 이게 브랜드 이름이 수프라 안정적인 드라이 스트립 공정을 지원하고 최소 면적 설계로 높은 처리량과 낮은 뭐 COO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보니까 매출 비중이 한국이 38%, 미국 21%, 대만 17%, 중국 8% 이렇게 돼 있고 특징이 뭐 high productivity, high strip rate, high reliability and low CO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반도체 8대 공정이 여기 나오죠. 예. 웨이퍼, 산화, 포토리소그래피, 식각, 방막 정착, 금속 배선, EDS, 패키징 뭐 이렇게 8대 1, 2, 3, 4, 5, 6, 7, 8 이런 공정이 나온다는 거죠. 8대 공정. 그리고 이제 드라이 클리닝, 표면 처리하는 건데 플라즈마 옥사이드 클리닝 선도 장비다. 매출은 한국 70%, 중국 28%. 그러니까 PSK는 아까 주력 장비가 이 두 개고 이것도 브랜드 이름인 것 같죠. 인테저는 웨이퍼 표면에 자연 산화막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무결점 인터페이스를 구현합니다. 소자 미세화에 따라 인터페이스 세정의 중요성이 증가합니다. 세정, 예.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화면상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도 뭐 삼불화 NF3 삼불화 질소 이게 또 이거 하면은 뭐 구성이 생각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도체가 이렇게 표면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그 화학물 처리를 많이 해서 옛날에 삼성전자에서도 그 일하는 사람이 뭐 암으로 죽었다 해갖고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랬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어려운 공정입니다.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운 공정이고 그래서 자동화를 많이 시키긴 하는데 이런 화학물도 많이 쓴다. 그런 걸 참고로 해주시고 노드 하드 마스크 제거 플랫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PSK의 드라이 클리닝, 드라이 스트립 그러니까 PR 스트립, 포토레지스트 스트립 글로벌 장비 1위라는 거 그리고 PSK 홀딩스는 리플로우, HBM에 하는 리플로우 장비와 디스컴, 그 TSV에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 HBM 적층을 쌓았을 때 구멍을 뚫는데 거기에 오염물을 제거하는 거, 디스컴 장비의 글로벌 1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디스컴 장비. PSK 홀딩스인데 표면 처리 분야 세계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여기 보시면 아까 대만의 그 뉴스 기사 나왔듯이 대만이 43%로 최고로 높네요. 대만 43%, 중국이 35%, 한국이 16% 정도 되는데 아까 에코라이트가 있었고 프로라이트가 있었죠. 에코라이트는 여기 보시면 웨이퍼 레벨, 그다음에 패널 레벨, 그 패키징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용어가 쓰는데 아까 TSMC는 코어스라고 했고 패널 레벨 패키징은 이제 뭐 네페스라는 게 좀 떠오르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있고 이런 거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디스컴 및 표면 처리 공정을 지원한다. 여기 보면 잔류 찌꺼기를 제거하는 공정이다. 이런 걸 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리플로우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플럭스레스 범퍼 리플로우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제네바는 세계 최초로 플럭스레스 리플로우 양산에 성공하여 검증된 뭐 블라블라. 여기 보면 대만이 86%네요. 이 리플로우 장비는 대만이 86% 정도 나오고 여기 특징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는 이제 패키징에 쓰인다는 장비다. 아까 여기서도 이제 팔공정에서 패키징에 쓰이는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에 쓰이는 패키징 단계에 쓰는 장비. 그 다음에 PSK는 전공정의 PR 스트립, 전공정에 쓰이는 드라이 클리닝, 그 다음에 PR 스트립. 이 장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매출 비중이 대만이 좀 많네요. 예. 대만이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적인데 이건 R&D를 나타내는 수치고요. 여기 이제 캐펙스고 그다음에 뭐 ESG 이걸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 ESG 친환경 활동.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ISO 인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상생 협력.
재무제표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 고객사 평가도, 이런 자료도 있네요. 고객사 평가에서, 삼성전자 21년도 자료고, 여기서도 하이닉스, 인텔, 이런 고객사가, PSK를, 평가하는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이제 재무정보죠. PSK 홀딩스 보면은 25년도 4분기, 지금 뭐, 이거는 다 과거 자료니까, 지금 2분기, 26년도 2분기 실적을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PSK와 PSK 홀딩스는 전공정,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로서 반도체 장비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글로벌하게 1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PSK와 PSK 홀딩스가 지금 차트상으로 좀 주저앉을 때 여러분이 담아가시기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하게 팹을 증설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수요가 지금은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팹 증설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장비가 들어갈 것이고,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왔죠. 용인이 아니고 평택, 삼성전자 평택 팹에도 지금 장비 한 10조 원 정도 발주할 거라고 하죠. 장비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까 보시다시피 8대 공중에서 장비들을 하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하게 5대 대표 반도체 장비주가 있죠. 예. 노광 장비는 ASML이 탑이고요. 그 외에도 램 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한미 반도체가 있고요. HBM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미 반도체가 또 글로벌하게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PSK 홀딩스, 그 외에 많은 장비주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한 번쯤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공부합시다라는 내용으로 PSK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